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박용진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PB님께서 첫 번째 특징주로는 증권주 내에서 삼성증권을 골라주셨습니다. 지속해서 이 시간에 증권, 금융, 지주사 관련해서 봤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삼성증권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장중 두 자릿대 급등세 지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는 11만 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지만 이미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전히 증권주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증권업 전반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3차 삼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삼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처리를 굉장히 강하게 주문하면서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이제 커지게 이제 시장이 점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서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될 경우에 PBR이 2배로 오르면 코스피가 한 6,300선, 2.2배 정도면 한 7,280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으로 굉장히 큰 온기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증권주, 지주사가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전에 소개드렸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놓치셨다면 상대적으로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딘 삼성증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제 소각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삼성증권의 실적부터 보게 되면 2025년에 삼성증권은 순이익이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시장 기대를 소폭 밑돌기는 하였지만 이제 수수료나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순영업 수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실적의 배경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즉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브리코리지 수익이 20% 이상 성장했고요. 특히 삼성증권이 타 증권사랑 비교를 했을 때는 고액자산가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테일이 아니라 부자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구조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앞으로 자본 레벨업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삼성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 자본이 2026년에 이제 8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주 환원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2025년에 주당 배당금이 한 4천 원 정도였는데요. 2026년에 배당 성량을 40%까지 높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과 ROE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머니무브의 직접적인 수혜와 3차 삼법 개정안에서 충분히 꾸준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 효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삼성증권을 언급해 주셨는데 배당뿐만이 아니라 ROE에 대한 증가 매력까지도 두고 볼 수 있겠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지속해서 PB님께서 공략주로까지도 언급을 도와주셨던 원전주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오늘 장중에 10만 원 달성이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까지 딱 10만 600원의 돌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원전주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자회사가 이 체코와의 납품 계약 소식을 맺게 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원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주로 언급해 주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원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항상 전략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원전주 자체에서 아직은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서 변동성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납품계약권으로 오늘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인 이제 두코머니 원전 5호기 그리고 6호기에 들어갈 이제 증기 터빈이랑
이제 이런 터빈 제어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앞으로 공급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거의 한 3,2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봤을 때 지난해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두코바니 원전 본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 체결된 이제 연속적인 후속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럽 원전 공급망 내 입지가 실제 매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스코다 파워는 지난해에 체코 이제 테멜린 원전이라고 하죠. 이런 원전 발전기 교체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어서요.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이제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거의 26조 원 가까이 되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거기에 차트의 흐름상 현재 52주 신고가 10만 원 돌파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 압력도 점차 적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유의 있게 살펴볼 만하지 않나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지속해서 공략주로까지 언급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골라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피비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오늘 공략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는데 장중에는 8%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K방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방사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당장의 주도주는 누가 봐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번 장에서 여전히 이제 매출과 수주가 단단하다라는 측면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봤을 때 4분기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명확한데요. 수익성이 높은 폴란드형 K9이랑 첨부 수출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국내 물량이랑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이제 영업이익에 못 미쳤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제 실적 훼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스쳐가는 성장통 정도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우선 수주 잔고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제 지상방산 수주 잔고가 거의 37조 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는 향후 4년간 입감이 이미 확보된 상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중장기 실적 가치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수익성 관련된 믹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집트, 호주의 K9이랑 첨부 보수탄을 수출하는 것, 그리고 현지 생산 기반 수출 구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익률이 이제 조금은 더 회복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이제 다시 주도주로 작년처럼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가 자체가 현재 60일 이평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차트적으로 현재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가는 113만 원, 손절가는 101만 원, 목표가는 130만 원입니다. 우리는 떡국을 든든히 먹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를 든든하게 쌓아놨다. 오늘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사실 저는 세뱃돈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올라주니까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1%대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을 즐겨야 할까요? 아니면 좀 따라가는 건 다소 금물이겠죠? 네, 현재 연휴 동안 이제 푹 쉬고 와서 다시 매수세가 한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가 단기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트레이딩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 업종이 꺾이는 타이밍을 이제 조심을 슬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권업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성차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 이후에 세론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